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꿈꾸시나요? 해안가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건 어떠신가요? 아침마다 해안가 산책로에서 조깅을 하고 해가 쨍쨍한 날은 밖에 나가서 일광욕도 즐기는 삶.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만 같은 삶이죠. 여러분들도 저들의 삶이 부러우신가요? 그럼 당장 노르웨이로 날아가서 범죄자가 되세요. 저곳은 교도소니까요. 세계 각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SPI 2021년 순위가 발표되었어요. SPI는 삶의 질을 비교하는 지수다 보니 그 나라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두어 순위를 매기는데요. 한국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2위, 전체 22위를 기록하기도 한 이 순위에서 놀랍게도 노르웨이가 4년 연속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어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웰빙 그리고 기회 등을 비교해 산출된 결과이므로 말 그대로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삶의 기반이 가장 잘 닦여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노르웨이는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6배나 큰 나라지만 인구는 10분의 1 정도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예요. 더욱이 1인당 GDP 순위에서는 미국보다 높은 4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죠.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 가난한 어업의 나라였던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으로 인해 원유 수출량 세계 5위, 천연가스 수출량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되며 일명 석유 로또를 맞은 나라가 되었어요. 더욱이 노르웨이는 나라가 부유한 만큼 국민 복지 수준도 남다른데요. 의료비는 1년에 3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해요. 또한 출산 관련 병원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병원을 오고 가는 택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기는 하지만 그만큼 복지가 좋다 보니 그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범죄자들의 복지 또한 대단하다는 것이죠. 일단 노르웨이는 법정 최고형이 고작 21년의 징역형이에요. 그렇기에 2011년 무려 77명을 살해한 극우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역시 최고형인 21년형을 선고받았었죠. 더욱 황당한 건 그가 2016년 비인간적인 수감 생활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소송을 한 것인데요.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는 어떻길래 이러는 걸까요? 스키엔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침실과 독서 공간, 운동 공간 등 총 3개의 방이 지급된다고 해요. 자신만의 컴퓨터가 있고 비디오 게임과 TV 시청, 신문까지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스스로 요리도 해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와 통화도 가능하죠. 그런데도 그가 불만을 갖게 된 건 다음 보여드릴 교도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덴마크의 건축가 에릭 몰로가 설계했다는 할덴 교도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교도소 중 한 곳이에요. 교도소에 럭셔리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잘 지어진 미술관이나 별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도소가 맞아요. 그리고 이 사진도 누군가의 가정집이 아니라 죄수와 그가 갇혀있는 감방이 맞답니다. 이곳은 냉장고와 평면 TV가 갖춰진 감방은 물론이고 고급 운동시설이 갖춰진 체육관과 수감자들을 위한 조깅 코스도 갖추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노래 녹음이나 악기 연습이 가능한 리코딩룸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도서관도 완비하고 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직접 요리가 가능한 주방엔 저게 있어도 되나 싶을 만한 칼도 있답니다. 성폭행, 살인 등 무시무시한 강력 범죄자들은 이곳에서 편안히 휴식을 아니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다음 보여드릴 교도소는 이것보다 더 꿈의 교도소일지 몰라요. 오슬로에서 남쪽으로 75km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나오는 바스토이 섬은 섬 자체가 하나의 교도소예요. 그냥 언뜻 보기엔 한적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이곳은 여느 교도소처럼 죄수들이 한 건물 내에 집단으로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6명 정도가 한 집에 배정받아 거주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일과 시간 이후엔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동료 수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외부에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바스토이 교도소가 이렇게 죄수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이곳이 죄수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마지막 징역살이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기가 5년 미만으로 남은 죄수들만이 이곳에 올 수 있고 직업훈련을 받으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자유만큼 꼭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어요. 첫째,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것. 둘째, 쓰레기는 반드시 재활용하여 사용할 것. 셋째, 심리치료를 위해 반려동물을 키울 것.
규칙을 어기면 다시 일반 교도소로 보내진다고 하는데 과연 어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1997년 문을 연 바스토이 교도소는 탈옥 사건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게 일어났으며 오히려 탈옥했던 죄수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을 정도로 죄수들이 가고 싶은 교도소라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노르웨이는 왜 이런 교도소를 만들고 운영하게 된 걸까요? 사실 노르웨이에서는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형벌의 의미보다는 공동생활에 무게를 둔다고 해요. 교도소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의 마인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경찰은 범인을 잡는 일, 그리고 법원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맡고 있기에 교도관인 자신들은 죄수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직업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죄수들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감시만 하게 된다면 그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선 그들의 미래를 논할 수 없기에 그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노르웨이 국민들은 범죄자들의 이러한 복지 환경을 이해할까요? 사실 노르웨이 국민들도 범죄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고수하는 이유는 재범률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요. 석방 이후 5년 내 재범률이 미국은 76%, 영국은 45%인 것에 비해 노르웨이는 20%로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레이비크 사례를 본다면 노르웨이의 교도행정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는 볼 수 없을 듯해요. 심리 참여를 위해 약 4년 만에 공개 법정에 밝은 모습으로 나타난 그는 나치시 경례를 하면서 유족들의 분노를 사게 됐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 범죄자마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모자라 금방 사회로 돌아가는 건 분명 위험해 보여요. 사실 한국도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교화 중심의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한국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면 교화도 안 되고 형량만 낮은 이도 저도 아닌 시스템으로 보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죗값을 치르게 하여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교화 시스템 구축으로 재범률을 낮춰 국민들이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범죄자의 복지 수준을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의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냐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